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4시 45분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스웨덴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직선적인 공격 전개와 측면을 활용한 플레이가 특징이며 2선 미드필더들의 패스 연결과 침투로 공격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 비율이 높아지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연결은 좋지만 결정력 부족이 공격에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포르스베리는 MF로서 스웨덴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창의적인 패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반베리는 MF로서 중원에서 활동량이 풍부하고 공수 전환에 기여하며 경기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린델레프는 DF로서 스웨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으로 제공권과 빌드업 능력이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휴고 라르손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12월 초 복귀가 예상됩니다. 루카스 베리발 선수는 뇌진탕으로 출전이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공격 전개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최근 수비 조직력 저하가 문제이며 중원과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공격이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 기복으로 인해 안정감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 슬로베니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5-3-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슬로베니아는 500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하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형태의 운영이 많습니다. 공격 시에는 빠른 종패스와 역습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며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 자원이 다소 제한적이며 베냐민 세슈코의 부상으로 인해 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스포라르는 FW로서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역습 상황에서의 침투가 강점입니다. 엘스닉은 MF로서 중원에서 수비 기여와 빌드업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팀의 중심축입니다. 비올은 DF로서 500의 중심을 잡아주며 제공권과 수비 리딩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베냐민 세슈코가 무릎 부상으로 11월 후반 복귀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슬로베니아는 수비적인 전술 기반의 팀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공격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 유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스웨덴입니다. 최근 5경기는 0승 0무 5패입니다. 스웨덴은 최근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강팀뿐 아니라 코소보 등 중위권 팀을 상대로도 고전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득점력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0승 3무 2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유지했지만 공격에서 득점력이 부족해 무승부와 패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며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부진하면서 수비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공격력은 약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력 흐름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더 안정적인 편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스웨덴은 공격 전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수비 조직력과 역습 중심의 전술을 사용하며 500을 앞세운 수비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스웨덴의 측면 활용과 2선 미드필더의 패스 전개가 슬로베니아의 단단한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반대로 슬로베니아의 빠른 역습이 스웨덴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스웨덴의 공격과 슬로베니아의 수비. 스웨덴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슬로베니아는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중요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스웨덴의 측면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지, 혹은 스웨덴이 수비 실수를 줄이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세트피스를 주요 득점 루트로 삼기 때문에 스웨덴이 이를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스웨덴은 공격 전개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최근 수비력 약화와 흐름 저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적 완성도는 높지만 공격 자원 부족으로 득점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스웨덴 1대1 슬로베니아 또는 스웨덴 1대0 승리 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두 팀은 수비적 흐름 속에서 경기 균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스웨덴의 근소한 우위 혹은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4시 45분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스코틀랜드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견고한 수비 조직과 중원에서의 압박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이선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풀백 로버트슨과 히키의 오버래핑이 공격의 중요한 축이며 중원에서 맥토미니와 맥기니 전진 압박과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전방 아담스의 연계와 이선 침투 조합이 스코틀랜드의 주요 득점 루트입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맥토미니는 MF로서 중원에서 제공권, 돌파, 득점 기여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핵심 자원입니다. 로버트슨은 DF로서 왼쪽 풀백에서 크로스, 전진 패스, 전술 지휘까지 담당하며 스코틀랜드 공격의 중요한 축입니다. 크리스티는 MF로서 패스 연결과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며 이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빌리 길모어 선수는 근육 부상으로 11월 후반 복귀 예상입니다. 레넌 밀러 선수는 타박상으로 출전이 의심스럽습니다. 로스 맥크로리 선수는 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압박, 측면 활용 능력이 강점이며 이선의 활동량과 투지 있는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다만 중원 핵심 자원의 부재는 빌드업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덴마크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덴마크는 탄탄한 미드필드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볼 점유와 패스 전개에 강점을 보입니다. 수비 라인은 경험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에서는 측면 윙어들의 속도와 중앙 공격수의 마무리를 활용합니다. 프로롤트 호이비에르의 이미드 조합은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고 빠른 템포 전환도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는 MF로서 안정적인 공수 전환과 탈압박 능력으로 덴마크 중원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담스고르는 MFFW로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앙 측면 모두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공격 핵심입니다. 안데르센은 DF로서 제공권과 수비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 덴마크 수비의 주축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라스무스 호일론 선수는 바이러스 문제로 출전이 의심스럽습니다. 유스프 폴센 선수는 엉덩이 부상으로 12월 중반 복귀 예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덴마크는 중원 장악력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이 강점이며 공격에서는 윙어들의 개인 능력과 전환 속도가 위협적입니다. 다만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은 호일론 출전 여부에 따라 영향이 큽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스코틀랜드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승 0무 2패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벨라루스 그리스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다만 강팀 상대에서는 실점이 잦으며 수비적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 생산력이 향상된 흐름입니다. 덴마크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3무 0패입니다. 덴마크는 패배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수비적으로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벨라루스전 6득점 등 공격에서도 폭발력이 나타났지만 스코틀랜드전과 같은 상위 팀들과는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높은 흐름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 공격력 회복이 돋보이며 덴마크는 안정적인 수비와 꾸준한 경기력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와 이선의 활발한 움직임이 강점이며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중원을 넓게 활용하는 4-3-3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점유력과 패스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빠른 측면 전개가 덴마크의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덴마크가 중원 장악을 통해 스코틀랜드 압박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공격과 덴마크의 수비, 스코틀랜드는 측면 중심의 공격 전개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이며 덴마크는 이를 중원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으로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점유 기반의 전술을 구사하며 스코틀랜드가 이를 압박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호일론 출전 여부는 덴마크의 공격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덕분에 이 경기는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덴마크가 다소 우위에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홈 2점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중원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박빙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덴마크 2대1승 또는 1대1 무승부 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덴마크가 전반적으로 전술적 안정감에서 우위에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홈의 기세를 앞세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4시 45분 불가리아 대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불가리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수비 라인 안정과 빠른 측면 공격 전개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측면 윙어와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을 연결하며 전방 공격수와 2선 미드필더가 공간을 활용한 슈팅과 침투를 시도합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은 강팀 상대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상대 역습에 취약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데스포도프는 FW로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드리블과 슈팅 능력으로 불가리아 공격의 핵심입니다. 안드리안 크라이프는 MF로서 중원에서 공격 전개와 패스 연결을 담당하며 팀의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페트로프는 DF로서 수비 라인의 안정과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앤드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부상자 보고는 없지만 조지아전 직전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리아는 수비 안정과 측면 공격 전개가 특징이지만 강팀 상대 실점이 잦아 수비 조직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격력은 제한적이어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는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지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1-4-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조지아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활용하며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가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체력적 전술적 균형이 뛰어나 수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공격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 축구를 구사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크바라츠켈리아는 FW로서 개인 돌파와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뛰어나 조지아 공격의 핵심입니다. 호세아부아 실리또는 다비타 슈빌리는 공격 연결과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카시아디에프는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역습 시 공격 전환의 출발점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조르주 미카우타즈는 근육 부상으로 11월 후반 복귀 예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는 중원 안정과 역습 체력적 균형이 강점이며 공격의 핵심은 측면과 중앙 침투를 통한 속도 활용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며 실리적인 공격 전개의 강점을 보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불가리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0승 0무 5패입니다. 불가리아는 강팀을 상대로 연패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비에서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기회 창출이 제한적이며 경기력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조지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승 0무 2패입니다. 조지아는 불가리아와 달리 강팀 상대로 패배가 있었으나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공격과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성과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 안정감과 실리적 전술 운용이 돋보입니다. 정리하면 불가리아는 최근 극심한 부진으로 경기력이 낮으며 조지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불가리아는 측면 공격과 전방 압박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최근 경기력 부진과 수비 불안이 심각하여 조지아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는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장악력,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역습이 강점이며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불가리아가 공격으로 조지아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조지아의 역습과 측면 돌파가 불가리아 수비를 얼마나 위협할지가 핵심입니다. 불가리아의 최근 부진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점과 조지아의 안정적 역습 전개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조지아가 전반적으로 전술적 안정감과 공격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으며 불가리아는 최근 극심한 부진과 수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조지아 2대0승 또는 1대1 무승부 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조지아가 실리적 안정성과 빠른 역습을 앞세워 불가리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4시 45분 웨일즈 대 마케도니아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웨일즈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수비 안정과 측면 공격을 강조하는 팀입니다. 풀백과 윙어의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공격 시 2선과 전방 스트라이커의 연계 플레이로 골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강팀 상대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의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공격에서 결정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마크 해리스는 FW로서 공격 전개와 최전방 침투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안파두는 MF로서 중원에서 수비적 안정과 공격 전환을 담당하며 경기 흐름 조율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로드로는 DF로서 수비 라인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맡습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근육 부상으로 11월 후반 결장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웨일즈는 수비 안정과 측면 공격, 세트피스를 강점으로 하며 강팀 상대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격 결정력 부족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마케도니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중원 장악과 빠른 역습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 팀입니다. 공격 시 측면 윙어의 돌파와 중앙 미드필더의 연결 패스를 활용하여 전방 공격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상대의 실수를 이용한 빠른 전환 공격이 강점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이 간혹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강팀 상대 실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트라야코프스키는 FW로서 공격의 중심이며 빠른 침투와 골 결정력으로 팀 공격을 주도합니다. 에이지프 엘마스는 MF로서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공격 전환을 담당하며 마케도니아 공격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미슬리오는 DF로서 수비 안정과 공중볼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무슬리오는 근육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케도니아는 중원 장악과 빠른 역습 측면 공격 활용이 강점이며 공격 효율성을 높이면 강팀 상대도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웨일즈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입니다. 웨일즈는 강팀 벨기에와 캐나다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였지만 공격에서 기회 결정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경기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2무 1패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상대의 실수를 활용한 빠른 역습에서 장점을 보이며 약팀 상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다만 강팀 상대 수비 불안이 노출된 경기들도 있어 변수가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웨일즈는 안정적이지만 결정력 부족, 마케도니아는 역습과 측면 공격이 강점으로 맞대결에서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웨일즈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을 통해 득점을 노리며 마케도니아는 중원 장악과 빠른 역습 측면 공격을 통해 위협을 가할 전망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웨일즈의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이 마케도니아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마케도니아의 역습이 웨일즈 수비 라인을 얼마나 위협할지, 부상 변수인 벤 데이비스와 무슬리오의 출전 여부가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웨일즈가 홈 경기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공격 결정력 부족과 마케도니아의 역습 전략으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웨일즈 1대0승 또는 1대1 무승부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웨일즈가 근소한 우세를 보이지만 마케도니아의 역습과 공격 효율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